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람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시애틀에서 10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제 인생 자체가 거대한 결핍 덩어리 같았어요. 친구들은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직함이 바뀌고 아이가 자라는 동안 저는 직업도 집도 모아둔 돈도 없이 다시 부모님 집 작은 방으로 돌아왔으니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무언가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드시지 않나요? 남들은 다 꽉 채워진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구멍 숭숭 뚫린 그물처럼 초라해 보여서 불안하신가요? 그때 제 인생은 마치 맞춤법도 틀리고 문맥도 하나도 안 맞는 엉망진창인 초고와 같았어요. 내 인생은 편집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부끄러운 초고의 시간이 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 시간을 견디며 다시 펜을 잡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보통 결핍을 빨리 메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저도 그랬어요. 빨리 돈을 벌어야 하고 빨리 그럴싸한 명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알라스테어님은 영상에서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점의 연결이라는 말이죠.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중퇴하고 먹고 살 돈이 없어서 콜라병을 팔고 무료 급식을 먹으러 다녔습니다. 명백한 그의 결핍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결핍 덕분에 그는 정규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됐고 우연히 서체 수업이라는 하나의 점을 찍게 됩니다. 당시에는 아무 쓸모없어 보였던 그 점이 10년 뒤에 바로 맥킨토시의 혁신적인 폰트가 된 거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 인생이 텅 비어 보이는 건 새로운 점을 찍을 공간이 생겼다는 뜻이구나. 만약 제가 시애틀에서 성공에 바쁘게 살았다면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는 유튜브라는 점을 찍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절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결핍, 그 없음의 상태는 저는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스티브 잡스가 말했듯 우리는 앞을 보며 점을 연결할 수 없어요. 오직 뒤를 돌아볼 때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여백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포함 불안하니까 스마트폰을 듭니다. 남들이 뭘 샀는지 어디를 갔는지 구경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라이프 코드의 조나모 대표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얕은 경험. 남의 것을 구경하는 겉핥기로는 절대 나다움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깊고 충만한 경험을 해야 한다. 그래서 결핍을 느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의 인생을 훔쳐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휴대폰을 내려놓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아주 사소한 것에 몰입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마신 커피의 향이 이 내 코를 어떻게 자극을 하는지, 아니면 지금 내 기분이 왜 이렇게 울적한지, 내 안에 쾌감과 불쾌감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것. 이 깊은 감각들이 쌓일 때 비로소 내 안의 구멍이 남의 것이 아닌 나의 것으로 메워지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 이론은 알겠어. 근데 당장 머릿속이 복잡해 미치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결핍과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쓰는 저만의 비상탈출구 방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거창한 거 없습니다. 저는 생각이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앞으로가 너무 막막해서 숨이 찰 때 일단 하던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장비를 챙겨서 클라이밍을 하러 갑니다. 벽에 매달려 있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져요. 통장 잔고, 친구들 성공, 불투명한 미래, 이런 거 생각날 겨를도 없어요. 오직
내 눈앞의 루트를 확인하고 저 다음 홀드를 잡기 위해 내 손끝과 발끝의 감각에만 미친 듯이 집중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유튜버 알라스테어님은 그림을 그릴 때 세상을 멈추고 온전히 정신적, 육체적으로 몰입함으로써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말을 했는데요. 저에게는 이 클라이밍이 바로 세상을 멈추는 시간인 거죠. 문제를 풀고 내려와서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기분이 묘하게 회복된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외부와 단절되어 오직 나와 벽만 남는 그 시간, 그 몰입의 시간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런 시간이 있나요? 솔직히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아요. 이게 예를 들면 설거지가 될 수도 있고요. 청소가 될 수도 있고 달리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나를 온전히 채우는 그 행동이 바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줄 도구가 될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회복했다면 이제 현실로 다시 돌아와야겠죠? 하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내가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계속 그런 고민의 반복이 되는 거죠. 이때 저를 한 번 더 움직이게 한 건 유튜버 앤드류님의 한마디였습니다. 준비되기 전에 시작하세요. 앤드류님도 5년 전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카메라를 들었다고 해요. 이게 맞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매일매일을 의심하면서요.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완벽한 선택을 하려고 기다리지 말고 일단 선택한 뒤에 그것을 옳은 것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심지어 유튜버 케이시 네이스트넷은 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핑계대지 말고 어쨌든 해라. 다리가 불편한 로건이 마라톤을 완주하듯 돈이 없어서 혹은 나이가 많아서라는 핑계는 사실 우리가 만들어낸 두려움의 가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결핍은 핑계가 될 수 없는 거라는 걸요. 오히려 결핍이 있기에 우리는 더 간절하게, 더 창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 초고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초고는 원래 엉성하잖아요. 오타도 많고 문맥도 안 맞고 곳곳에 구멍도 많이 뚫려 있죠. 알라스테어님 말처럼 처음 만드는 건 대부분 형편없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초고를 쓰지 않으면 결코 멋진 책은 완성될 수 없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결핍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책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을 만들기 위한 복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완벽하지 않은 채로, 부족한 채로 아주 작은 점 하나를 찍어보는 거예요. 제가 마치 클라이밍 홀드 하나를 잡듯이요. 이 점들이 모여 언젠가 우리만의 별자리가 완성될 거라 믿습니다. 어떤 날에 당신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결국 keep going 할 거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속도를 믿으세요. 오늘 영상이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431번째 keep going 메이트가 되어주세요. 그럼 안녕.